오늘은 관련법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과 치료 관련한 법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 백조규님 어떤 법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개정 전 법률은 정신보건법이었는데요. 2016년 5월 19일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안인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7년 5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네. 현재는 김혜지, 서미화, 윤종근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정신의료기관 내 정신질환자 격리, 강박 실태조사와 책임자 처벌 강화 규정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약칭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방지법을 공동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네. 이 법률 개정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이제 그 춘천의 모 병원 사건이 좀 주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22년에 이 병원 격리실 침대에서 무려 251시간 50분이나 이제 묶여있던 환자가 이제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네. 실은 사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다른 병원에서도 좀 있었습니다. 뭐 2005년에는 124시간, 2013년에는 17시간, 2017년에는 35시간. 그러니까 이 강박 중인 이제 환자가 사망을 했던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것이 여지껏 좀 해결되지 않고 이런 네. 현장에서 방치된 문제가 지적되고 공론화가 되면서 이제 개정안을 좀 내놓게 된 촉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런 중증 정신질환일 경우에는 그렇게 강박을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따로 없는 건가요? 항상 그런 건 아니죠. 네. 근데 그게 필요한 상황이 어쩔 수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정부가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강조를 해오고는 있는데요. 지금 또 앞서서 말씀해주신 임세원 교수님 사건 같은 경우는 저도 여전히 그때 충격이 떠오르는데 또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뭐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맞아요. 또 이런 것들이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현행법상으로는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가 이런 사고를 일으키고 나서야 사실 행정력에 동원되려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여야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서도 그렇고 자조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간단하게 현행 절차를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보호자 2인 그리고 전문의 2인이 동의하는 보호 입원, 그리고 전문의 진단에 따라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행정 입원, 또 전문의와 경찰이 동의하는 응급 입원으로 현재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대안으로 사법입원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해당 법률이 이제 확정이 되려면 법무부와 복지부 그리고 행안부까지 이제 유관부처의 합의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현행 행정입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자체장이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행정력에 개입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기도 해요. 이게 또 논란의 여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좀 사법 입원제라고 하는 게 좀 자해나 타해 위험성이 좀 큰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을 이제 법원이나 준사법기관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제도인데 이미 사실 여야 양당에서도 그 발의를 좀 해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하더라도 보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은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그 당위성에 비해서 뭔가 실질적인 운영에는 좀 회의론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의료 수가가 낮고 수익이 좀 나지 않아서 최근 10년간 보게 되면 이 상급 종합병원의 정신과 보호 병동에서 18%나 또 이제 감소를 했다. 그래서 이대로 이제 사법 입원제가 이제 도입이 되더라도 과연 이제 좀 환자를 수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도 지적이 되는데 특히나 이제 환자 수용 측면에서만 따로 떼어놓고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그 정신과가 의료 대란 문제와도 좀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도 지적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신과 응급 입원의 지금 현재 그 건수가 전년 대비 16%나 증가를 했는데 사실 앞서 선생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 수가 부족한다든가 아니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좀 부족한 그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응급 입원에 대한 거부율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5.4%가 증가를 했대요. 근데 또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40%에서 48%까지 증가를 하면서 네. 2명 중 1명꼴로 거부를 지금 받고 있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뭔가 좀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한 기반 시설에 대한 확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한 해결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정신과 비급여에 대한 그런 여러 균형 있는 접근까지 해서
복합적으로 이 대책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음이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그 치료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뭔가 공회전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의 걱정과 우려가 하루빨리 해소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